안녕하세요. 알파맘 아이리스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은 내 이름으로 된 책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책을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해리포터를 쓴 조앤 롤링 같은 경우는 자기가 글을 써서 그래가지고 그 원고를 들고 여러 출판사에 다 가는 거예요. 직접 가서 제 책을 내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많이 거부를 당했어요. 거절을 많이 당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출판사에서 이제 겨우 허락을 받아가지고 책을 냈었거든요. 그땐 정말 소량을 냈었어요. 소량을 냈는데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엄청나게 많이 찍어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그걸 번역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영화도 찍고 해서 지금 영국에서 두 번째로 돈 많은 부자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처럼 저는 이제 엄마표 영어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정보나 노하우들을 그게 너무 아까워서 그거를 네이버 블로그, 그러니까 엄마 아빠표 영어라고 블로그가 있거든. 아, 블로그가 아니고 카페. 네이버 카페를 엄마 아빠표 영어라고 처음 먼저 이제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아이를 태어나면서부터 엄마표로 하는 것들 여러 가지 노하우, 그다음에 정보 같은 것들을 다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올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회원들이 저희 카페에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뭐 그 카페가 점점점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 카페로 이제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SBS 스페셜에 알파맘으로 출연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명해져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출판을 하는 경우,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나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본인 돈은 전혀 안 들어요. 전혀 안 들고 출판사에서 모든 비용을 다 대고, 그리고 이제 저자한테는 인쇄를 보내주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쉽게 책을 낼 수 있는 방법이긴 해요. 이건 자비 출판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돈을 들여서 이제 출판사에 의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책을 몇 부를 찍을 건데 돈이 얼마만큼 드니까, 그러면 돈을 이만큼 드리면은 책을 몇 부를 찍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비 출판. 보통 뭐 이렇게 좀 유명하신 분들, 뭐 이렇게 학식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은퇴하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계기가 있을 때 한 번씩 자비 출판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자비 출판을 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괜찮아서 아주 대량으로 다시 찍어서 이제 제대로 출판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방식으로 찍든 내용만 괜찮으면 성공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TV에 나와서 SBS 스페셜에 나와서 그게 되게 이슈가 되고 유명해지다 보니까 처음에 한 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 출판사에서. 그래가지고 인쇄를 얼마큼 주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좀 생각을 해보겠다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두 번째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리고 또 며칠 뒤에 세 번째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인쇄가 세 군데가 다 달라요. 요구하는, 그러니까 제시하는 인쇄가 다 다르고, 그리고 이제 그 인쇄를 지급하는 방법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출판사는 인쇄가 제일 작았는데, 그런데다가 이제 뭐 목돈을 먼저 주는 것도 전혀 없었고, 그냥 그때그때 인쇄가 나오는 대로 이제 후불제로 해가지고 주겠다 이런 식이었고, 두 번째 출판사는 제가 이제 이 책을 썼는 이제 담푸스라는 출판사예요. 원래는 1회 미디어라는 출판사였는데 제 책을 이제 런칭을 하면서 담푸스라고 다른 출판사를 또 새로 만들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담푸스 1호 출판물이에요. 담푸스에서 처음 나온 그런 이제 출판물이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세 군데 중에서 인쇄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인쇄도 제일 많고, 그리고 이제 책을 찍게 되면은 이제 책이 딱 나오면 저한테 이제 일시불로 300만 원을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300만 원을 제가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에서 이제 300만 원에서 이제 그만큼 차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300만 원만큼 이제 지급이 다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인쇄로 저한테 돈을 주시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솔깃하죠. 이제 지금부터 11년 전인 300만 원 같으면 참 큰 돈이니까. 그리고 11년 전이 아니고 10년 전입니다. 책은 10년 전에 나왔고 TV는 11년 전에 나왔어요. 지금 가물가물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출판사는 출판사가 이 세 군데 중에서 제일 컸었거든요. 컸었고 이제 인쇄는 이제 제일 많은 것보단 작고 제일 적은 것보단 많았었어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홍보나 뭐 이런 면에서는
큰 출판사에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두 번째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고 이 책이 나와서 지금도 아직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네이버 같은데 검색을 해보시면 알파마 엄마표 영어 교육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서평도 많이 있고 반응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엄마표로 영어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책을 검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웬만한 도서관에는 다 있거든요. 도서관에서 책 빌려보셔도 되고 또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셔도 좋습니다. 네, 지금 들리는 거는 저희 집에 키우는 앵무새 소리입니다. 앵무새가 2마리가 있고 햄스터가 1마리 있어서 앵무새 소리가 한 번씩 이렇게 영상이 찍힙니다. 네, 이거는 양해 좀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책을 처음에 쓸 때는 어떠냐면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이제 그 카페가 있었잖아요. 엄마 아빠 영어라고 거기에 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아이 키우면서 계속 올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 아이가 6살 때였으니까 6년 동안 그 많은 정보들을 계속 올리고 있었으니까 책에 쓸만한 내용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걸 다 이렇게 복사해서 붙이고 복사해서 붙이고 해서 편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원고 양이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출판사에서 저 담당하시는 편집자분도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다 못 실는다 해서 이제 그 중에서 일부는 좀 떼내고 이제 요만큼이었는데 한 이 정도 떼내고 한 이 정도만 실었다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이제 책이 너무 두꺼우면 또 팔리기가 힘드니까 책을 원래 보통 일반 책 두께로 이 정도 두께로 하려 보니까 글씨가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제 책이 다른 엄마표 영어 책에 비해서 글씨가 참 작습니다. 그 이유가 내용이 워낙 많아서.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물론 이제 이거 편집하고 하는데 출판사에서 계약하고 책 쓸 때 정말 뭐 몇 달 안 걸려서 다 썼거든요. 한 석 달 정도 다 썼어요. 근데 사실은 이 내용 자체가 제가 우리 아이 키우면서 6년 동안 했던 내용을 다 썼기 때문에 6년 동안 쓴 책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워낙 내용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책을 썼고 지금 이제 책 쓰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책을 쓰고 이제 처음 책 나오면 제가 저자니까 저자 증정본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 뭐 20권인가 30권인가 하여튼 그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받으면 그거는 물론 이제 제가 무료로 받은 거니까 거기에 대한 인세는 안 줍니다. 예. 인세는 안 주고 그냥 책만 이제 무료로 제가 받는 건데 그럼 제가 지인들한테 이제 아니면 제가 평소에 고마웠던 분이나 아니 엄마표 영어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제 무료로 나눠드리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처음 책 나오고 이제 개정판 그러니까 혹시 이제 오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수정해가지고 다시 이제 2세를 찍었어요. 근데 이게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어디냐면 1세가 보통 3,000부 정도 찍거든요. 3,000부를 찍으면 이게 손익분기점이래요. 그러니까는 책이 1세가 넘어가면은 출판사에서는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었으니까 다 이제 2등만 나는 거죠. 근데 책을 찍었는데 만약에 손익분기점인 1세, 그러니까 3,000부를 못 넘었다. 이러면은 출판사에서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판사에서는 그렇죠. 책을 이제 낼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구하는데 그 컨텐츠가 좋아야 되는 내용이 좋지 않으면 손해를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걸 책을 냈을 때 이 책이 팔릴 수 있는 내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책을 내자고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원고를 냈을 때 투고했을 때 거기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출판사를 찾아다니면서 한 게 아니라 출판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먼저 왔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군데서 3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이제 선택을 해서 그렇게 책을 냈죠. 그래서 세상 처음 해보는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통 무슨 계약 같은 거 하다 보면 이제 뭐 제가 무슨 사장님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항상 제가 을이잖아요. 을. 근데 제가 저자가 되다 보니까 계약서에 제가 갑인 거예요. 제가 갑이고 출판사가 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약서도 써보고 계약서에 진짜 모르겠는 말 투성인 거예요. 근데 그 출판사 사장님이 설명을 쭉 해주세요. 이거는 이런 뜻이다. 저좀 해가지고 사인하고 가기 전에도 정말 긴장을 많이 했어요. 혹시나 이게 사기를 당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처음 해보니까 예, 그래가지고 막 뭐 부모님이 따라가 줄까 이러시는데 사실 뭐 저 결혼도 했고 그래도 6살인데 뭐 부모님이 따라올 정도로 뭐 그렇게 아이도 아니고 성인인데 제가 혼자 가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제 저기 파주에 출판단지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서울까지 KTX 타고 가서 거기서 지하철을 타고 갔나? 버스를 타고 갔나? 하고 너무 옛날 일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마 파주까지 시외버스를 타고 갔나? 하여튼 뭘 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파주에 이제 출판단지를 가보니까 정말 출판사가 너무너무 많아요. 다 출판사만 있는 그런 이제 출판 거리에 가서 이제 식당에 가서 사장님하고 얘기하면서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사무실 가서 출판사 회사 가서 이제 계약서를 쓰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책 쓰는 동안은 계속 컴퓨터 앞에서 이제 자판 두들게 되죠. 그리고 예전에 썼던 내용들 이제 갖고 와서 다시 또 약간 수정할 건 수정하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약간 긍정적인 건 많았었어요. 왜냐면 엄마가 책을 쓴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아이가 6살에서 7살 올라가는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아무래도 부모 하는 걸 모방을 많이 하잖아요. 부모가 책을 많이 보면 아이도 책을 많이 보고 부모가 뭐 스마트폰으로 게임만 하고 있으면 아이도 자꾸 게임을 하고 싶어 하고 근데 이제 우리 아이는 엄마가 계속 이제 자판을 치면서 책을 쓰는 걸 계속 봤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책을 쓰더라고요. 책을 어떻게 썼냐면 그때 자기가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여자아이였는데 그 아이한테 이제 만화를 이렇게 이제 A4 용지 몇 장을 이제 끼워가지고 그걸 반접어서 이제 스테이플러 찍어서 조그마한 책을 만든 거죠.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햄스터 같은 거 그려가지고 그 밑에다가 이제 글씨 쓰고 그렇게 해서 얇은 책을 만들어서 연재를 한 거예요. 1탄, 2탄, 3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기 친구한테 친구 집에 우편함에다 탁 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남녀 이성적으로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그 아이도 뭐 햄스터 같은 걸 되게 좋아했고 우리 아이도 햄스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 이제 공통적인 이제 관심사가 있어서 이렇게 보내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엄마가 책을 쓴다라는 게 되게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작용했었어요. 그래서 엄마 이름으로 된 책 그리고 제가 쓴 책에는 우리 아이 어릴 때부터 이제 엄마표로 가르치면서 찍었던 사진들도 많이 실었기 때문에 책에 자기 사진이 나오는 거 되게 좋아했고요. 그래서 뭐 아이도 참 재밌는 경험이었고 좋은 경험이었고 저도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인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300만 원인가 뭐 줬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인쇄가 그만큼 차지한 다음부터는 이제 몇 개월에 한 번씩 인쇄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쇄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뭐 이제 인쇄에 나오는 부분도 출판사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출고 부수에 대해서 인쇄를 계산해서 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정말 출고가 아니라 이제 팔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팔린 거는 이제 그 측정하는 게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출고 부수는 우리 출판사에서 나간 부수만큼만 그냥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출판한 데는 출고 부수로 계산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반품되고 한 거는 그 다음 인쇄해서 이제 제하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서점에 가보시면 이제 그 고객들이 책을 막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책들은 보면 너무 많이 봐서 막 낡고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그거를 이제 서점에서 부담을 하는 건지 출판사에서 부담하는 건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 다 출판사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본되는 그런 책들이 다 이제 출판사로 다시 옵니다. 그러면 그것만큼 또 이제 인쇄는 안 쳐지죠. 이게 저는 출고 부수로 받았기 때문에 출고가 이제 얼만큼 되는데 그 서점에서 이제 파본 돼가지고 다시 이제 재방송되면은 그만큼 다 제하고 그렇게 줍니다. 그래서 뭐 서점에서 책을 많이 본다고 해서 서점이 많이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출판사에서 손해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알아두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저는 어쨌든 책을 써봤고 이제 한 권 써봤는데 또 뭐 다음에 또 다른 책을 쓸 기회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다음 기회도 또 생기면 좋겠죠. 근데 책 쓰는 게 제가 지금 이렇게 써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소설 같으면 이제 앞부분에서 그냥 스토리가 쭉 진행되다 보니까 이 뒤에 거랑 앞에 거랑 겹칠 일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육아서다 보니까 이제 정보를 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A에 대해서 얘기했고 C에 대해서 얘기했고 뭐 J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렇게 하는데 하다 보면 저 앞에서 이 내용을 실었나? 안 실었나?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책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제 책이 지금 이게 몇 페이지냐면 300
네, 320페이지. 320페이지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아서 정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앞에 거를 이제 뒤져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컴퓨터로 이렇게 워드 쳐놓은 거를 저 앞 페이지부터 뒷 페이지까지 다 막 확인하는 것도 그렇고, 웬만한 건 이제 물론 이 옆에 메모해가면서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하고 나서 너무 많아서 이제 2세부터는 이렇게 색인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색인을 보고 찾을 수 있게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게 정말 제일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정할 때 교정하는 것도 진짜 정말 눈이 빠지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출판사 같은 경우는 그걸 다 이제 출력해가지고 A4용지 다 뽑아서 이렇게 우편으로 오는 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종이로 보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화면으로 이메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이메일을 이제 책으로 나오는 걸 그대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확대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화면으로 보다 보면 이게 100% 잡아내기가 힘들거든요. 물론 종이로 봐도 100% 잡아내기 힘들겠지만, 그래서 나름 이제 오자를 다 잡는다고 잡고 뭐 교정할 거 다 한다고 했는데도 오타가 가끔씩 나요. 그래서 이제 1쇄 처음 나왔을 때는 안 그래도 책 쓴다고 제가 썼던 원고를 정말 수백 번도 넘게 읽어봐야 되거든요. 읽어봤고, 그러니까 이게 겹치는 내용인지 아닌지도 봐야 되고, 뭐 하여튼 이게 여러 가지 원고의 순서 막 이런 것도 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했는데 또 1쇄 나오는 다음에 또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오자가 어디 있는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오자 같은 거 다 교정해서 2쇄를 찍거든요. 그래서 이제 2쇄 때는 조금 없다고 했는데도 그래도 뭐 이렇게 워낙 페이지가 많다 보니 또 중간에 이제 오자 같은 게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책을 샀을 때 여기 오자가 생기면 아휴, 이 사람들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이렇게 오자가 생겼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내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전에 이제 그 백종원 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당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왜 자꾸 빨리 안 나오냐고 막 욕을 하시는데, 막상 본인이 직접 그 요리를 알고 그 요리법을 알고 해보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걸 방송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식당에 와서 재촉하는 걸 좀 덜 하게 된다고. 그것처럼 저도 제가 책을 내보니까 아, 작가들이 많이 힘들었겠구나, 정말 힘들구나, 이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발음 기호 이런 것도 이렇게 저 뒤에 보면 파닉스에 대해서 책을 썼는 이제 뒷부분에 써놨거든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발음 기호가 그 한글 자판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좀 그랬었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컴퓨터를 잘 못하거든요. 거의 컴맹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표 같은 거 만드는 것도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어떻게 막 하고 뭐 그 출판 담당자한테 이거 이렇게 생겼는 발음교인데 이거 찾아서 넣어주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하고, 아 진짜 힘들더라고요. 힘든데 물론 보람은 되고, 그리고 제가 책을 쓰면서 평생 처음으로 해봤던 게 있어요. 밤새는 걸 해봤어요. 저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암만 열심히 놀 때도 밤새면서 놀아본 적은 없었거든요. 뭐 저거 아무리 오랫동안 앉아도 뭐 새벽 3시나 4시쯤 되면은 골아서 떨어지고 뭐 자고 했는데, 책을 쓰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할 일이고 정말 그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정말 예전에 대학생 때도 뭐 아니면 고등학교 때도 밤새면서 시험 공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책을 쓰면서 처음으로 밤을 새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8시 정말 동틀 때까지 계속 제가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경험도 해보는구나. 결혼하고 애 놓고 난 다음에 세상 태어나서 처음으로 밤을 새봤구나. 예, 그런 경험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책을 쓰려고 하면 좀 많이 꼼꼼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말 책갈 게 너무 많고, 그래도 한 번쯤은 내 이름으로 된 책을 한번 내봤다는 그런 되게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책 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인쇄는 세금 빼고 줍니다. 네, 세금 빼고 나중에 이제 그 세금 정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만약에 제가 인쇄를 받았으면 내년 5월 달쯤 되면 세무서에 가서 제가 이제 인쇄 받은 거에 대해서 세금을 냈잖아요. 그거 정산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세금 낸 건 거의 많이 대부분 받습니다. 그래서 강연 같은 거 해도 세금 다 떼거든요. 세금 다 떼고 하는데, 그런 것도 거의 대부분 정산을 받을 수 있어요. 내년 그 다음 해 5월 달쯤에 이제 세무서에다가 신고하시면 거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이 벌면은 당연히 세금을 많이 떼겠죠. 근데 그렇게 많이 번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예, 웬만한 정도는 다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세금 문제나 이런 것도 이제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고 생각되시면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